안녕하세요.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어제 6월 모의 수능 치르느라고 정말 애 많이 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채점을 스스로 해봤을 텐데 성적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 시험에서는 영어에서 A형과 B형의 난이도 차가 아주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6월 모의 수능 평가의 성적표는 이달 27일까지 통보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확한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수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4 미래를 여는 음대 입시를 주제로 상담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실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과 방향을 함께 또 잡아볼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합격의 멜로디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음대 입시에 대한 입시 전략은 물론이고 실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실 분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대원여고 음악과장이신 정치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훈입니다. 네, 그리고 플로리다 주립대 피아노 연주 박사십니다. 송선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선아입니다. 네, 자, 2014 학년도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6월 모의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잡아가야 될 시기가 됐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 방법을 좀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문의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상담 신청은 저희 TBS 웹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음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2014 학년도 음대 입시를 위해서 준비할 방향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 어제 6월 모의 수능을 봤는데 요즘에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워낙 또 성적도 많이 좋기 때문에 우리 특히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수능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수능 성적에 대한 조언 우리 정치훈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성악을 전공한 수험생들이 서울 서재권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보면은 작년에 상위권 학교들이 2, 3등급이었고요. 그 외에 서울 소재에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4등급으로 추정합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또 재수생 그 이상은요. 전년도 성적으로 수능 성적으로 보면 4, 5등급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그 성적을 유지하였고 전체 아래 실기를 한다면은 아마 적당한 성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성적으로 A형으로 주로 이제 예체능은 A형이거든요. A형 성적으로 2등급 정도의 성적을 유지한다면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을까 권해보고요. 특히 서울 중위권 학교 이상으로 갈수록 고득점자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실기 실력을 만들어야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실기나 수능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의 합격을. 그래서 수험생들은 담당 선생님과 함께 학습 계획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음대 입시 그러면은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를 통해서 이제 많이 진학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그 대학에 지원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서울대학교는 일단 수시로 뽑지만 그 외에 서울 시내 대학에서는 대부분 이제 정시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가군에 있는 관계로 나군에서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네. 다군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가군에서 무리하게 좋은 대학을 지원했을 경우에 가군의 대학들이 많이 몰리면서 경쟁력이 낮아질 때 무리하지 않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군의 대학이 많은 관계로 나다군에서 지원 대학이 적은 만큼 경쟁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가군에서 만약에 상향 지원을 한다면요. 나다군에서 본인의 실력보다 떨어진 학교를 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군에서는 정확하게 자기 실력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시 지원, 가군을 지원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또 많은 학생들이 또 도전을 하고 있는 피아노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송선아님께서 수시와 정시 대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앞서서도 정치훈 선생님께서 성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시를 고려하는 학생들도 수시에 올인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학 진학은 사실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전에 실기에 주력해서 실기 준비를 하다가 실패할 경우에 정시 수능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각 전공 학기가 실기 시험을 철저히 잘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겠는데요. 예, 정시의 경우 사실 성적에서 좌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사실 도전하는 학생의 실기 수준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실기가 아주 뛰어나지 않은 이상 점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응시생들이 당일 짧은 순간 자신의 최선을 보여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실기에 주력한다는 마음가짐보다는 끝까지 수능 성적 관리에서 마음을 떼지 말고 네.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예, 실기 준비에 있어서는 수시의 경우에 실기에 정말 자신 있고 강점을 보이는 학생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또 체력 소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시만 또 도전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자유곡이 있는 학교는 정말 자기 자신이 강하고 또 18번으로 여겨지는 잘 치는 곡으로 네. 도전을 해서 꼼꼼히 준비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과제곡이 나오는 학교일 경우에 전혀 다루어 보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실력보다 너무 높은 난이도의 곡이 나온 학교라면 도전을 고려해 보는 것도 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전을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2014학년도 음대 입시의 방향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음대를 지망하는 학생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음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학생들의 접수를 받았고요.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음대 지망생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 반지자가 꾸민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시험 치르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네. 어떻게 성적은 좀 만족스러운가요? 아니요. 아이고. 예, 요즘에 실기 준비하느라고도 또 많이 바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하나 또는 두 개의 곡으로 많은 시간을 연습하려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욱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연습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실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송선호 선생님 그리고 정시훈 선생님께서 함께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비교 활동들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2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생명과학 3등급, 음악감상 4등급입니다. 이번 6월 모의 수능 가채점을 살펴보면 국어 A형 88점, 수학 A형 38점, 영어 A형 87점이 예상됩니다. 네, 자, 이제 음악 활동도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을 분석해보면 우리 학생의 음악 활동 중에서 1학년 문화예술연구반 동아리, 교내 향상음악회 참여, 2학년 아카펠라 동아리, 동서울 아트홀 작은음악회, 우인 아트홀 작은음악회 등에 참여했습니다. 지망대학은 1지망 숙명여대 피아노과, 2지망 성신여대 기악과, 3지망 경희대 기악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피아노 전공을 꿈꾸고 있는 학생인데 우리 송 선생님께서 함께 좀 보셨거든요. 성적 그리고 음악 네. 활동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예, 수능에서 국어만 보강한다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요. 3학년 1학기 내신만 조금 보강하면 희망대학에 진학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집니다. 네, 성적은 좀 괜찮다라는 네.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음대 진학을 위해서는 역시 실기평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학생이 연주한 피아노 곡을 저희가 좀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피아노 연주곡의 일부를 좀 촬영을 해봤는데요. 방송 시간 관계상 전곡을 들려주지 못하지만 우리 학생의 피아노 연주 실력을 좀 함께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이 직접 연주한 피아노 곡 함께 들어볼까요?
우리 학생이 연주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발트슈타인이라는 곡을 함께 좀 들어봤는데 먼저 이 곡이 어떤 특징이 있는 곡인지 송선호 선생님께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베토벤은 총 32개의 소나타를 작곡했는데요. 그 중에 피아노 소나타 제21번 발트슈타인은 중기에 속하는 소나타로 베토벤이 34세 되던 해 1804년에 완성된 곡입니다. 그 발트슈타인이라는 부제가 베토벤의 후원자이자 은인인 페르디난트 판 발트슈타인에게 헌정한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이 출판되던 때부터 이 곡에 대해서 아주 자신을 했던 베토벤이 그랜드 소나타라고 일컫기도 했는데요. 23번 열정 그리고 26번 고별 소나타와 함께 그의 중기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곡이 작곡되던 시기에 베토벤의 놀라운 비약의 시기로 발트슈타인 또한 이전의 소나타와는 다르게 보여주지 않았던 화려한 연주 기교를 담아서 오케스트라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사운드와 풍부한 악상 그리고 서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베토벤의 피아노 악기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베토벤이 가지고 있던 에라르라는 피아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피아노보다 음역도 확장되고 그리고 톤도 한층 깊어졌으면서 그리고 페달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악기였기 때문에 발트슈타인에서는 저음역의 폭넓은 지소금과 중음역대의 트릴 그리고 고음역의 종소리 같은 타격음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발트슈타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곡을 우리 학생이 연주할 때 좀 중점을 줘야 될 점 혹은 네.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이 곡이 결코 쉬운 곡은 아닌데요. 네. 예, 학생이 연주한 그 알레그로 콘 브리오의 첫 번째 악장은 4분의 4박자의 곡으로 절제된 작은 소리에서 재빠르게 반복되는 코드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이 시작 부분부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낮은 음역대에서 작은 소리를 내는 것도 어려운데 또 연속적으로 화음을 고르게 연주해야 하고 윗소리로 화성 진행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짧은 패시지에서 넓은 음역대를 아우르며 악상의 대조를 보여줘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입부와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또한 이 주제, 이 코랄 섹션도 마음을 터치할 정도로 정말 잘 노래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양손 코드가 마치 남녀 혼성 합창을 연상케 하듯이 조화롭게 연주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멜로디가 선명하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 손의 힘을 잘 조절하면서 레가토로 네. 연주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베토벤의 우선 소나타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점은 빠르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다이내믹의 대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라지는 순간 베토벤의 소나타의 긴장감이 함께 사라지게 되는데요. 네. 베토벤의 다이나믹 변화는 이렇게 단계적이고 자연스럽다기보다 급작스럽고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곡 전체가 밋밋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트슈타인은 특히 1악장에서 코드와 16분 음표들의 가벼운 터치, 그리고 멜로디 라인의 방향성, 악상의 확실한 대조, 그리고 정확한 박자감을 표현하는 것이 연주 포인트일 것입니다. 네. 와, 굉장히 화려한 기교가 필요한 그런 곡이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피아노 실력을 직접 보셨는데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예, 잘 들었어요, 너무. 그래서 학생의 연주를 들었을 때 소리도 좋고 또 기본적인 테크닉이 잘 다듬어진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기초가 튼튼해야 더 완성도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기본이 좀 확실한 아이인 것 같다, 친구인 네.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근데 우리 학생이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과연? 네. 그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에게 묻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연주한 베토벤 이 발트슈타인 1악장 혹시 전체적 구조나 음악적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분석해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냥 쳤습니다. 예. 예. 예, 피아노를 연주했을 때, 그 부분이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곡을 연주할 때는
그 곡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악보를 펼치고 한 번쯤은 이 곡에 대해서 형식과 구조, 그리고 음악적 흐름이 어떤지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질 좋은 레슨을 받는다 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도도 떨어지고요. 네. 적절히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지적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토벤 소나타에서 보여져야 될 두 가지, 정확한 템포 유지 및 박자감, 그리고 다이나믹의 확실한 대조가 학생으로부터는 잘 표현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빠르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비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4박자의 비트가 아닌 그 인사이드 비트라고 규칙적인 심장박동이 울리듯이 한 마디를 두 박으로 갈 것인지 한 박으로 갈 것인지에 정하여서 항상 그 박을 마음으로 타고 있어야 됩니다. 아하. 그래야 리듬이 변해도 템포는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다이내믹은 가장 작은 소리와 가장 큰 소리가 어느 정도로 표현할 것인지 범위를 결정해 놓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피아노라고 해서 다 같은 작은 소리가 아닐 거고 포르테라고 해서 다 같은 느낌의 터치나 음량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표현은 터치와 호흡과도 연관되는데요. 그 프레이즈와 프레이즈 사이, 그리고 매 순간순간 적당한 호흡 없이 학생처럼 모든 음을 꼭꼭 눌러서 터치하다 보면 음색과 음량의 다양성을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들숨과 저희 숨 중에서도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피아노도 이렇게 다운되는 터치와 업이 되는 터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리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론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서 화성의 움직임이라든가 프레이즈의 범위와 방향을 좀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보완할 점을 잘 지적을 해주셔서 아마 연습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학생이 이제 앞서서 또 질문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연습할 때 굉장히 지루함을 많이 느낀다. 되게 좀 힘든데 네네.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네. 마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학생이 연습할 때 그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좋은 연습 자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네. 예, 하지만 연습은 항상 양과 질이 함께 가야지 네. 어떤 한 가지로 승부하는 연습 방법은 결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시생으로서 사실 2-3시간 연습은 너무 적은 양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2-3시간을 연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1-2시간마다 쉬는 시간을 통해서 머리를 식히고 스트레칭 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대를 선택해서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손가락 없이도 할 수 있는 연습법이 있습니다. 멜로디를 입으로 노래해보는 것이 매우 좋은 연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때 적절한 호흡과 프레이징을 만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면서 정확한 리듬 연습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적극 권하는 바이고요. 네. 그리고 손가락을 굴리지 않아도 자꾸만 그 곡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연습을 병행한다면 훨씬 덜 지루하면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앞서 이 연습 양과 이 지루함 어떻게 극복을 하지 고민을 했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좀 이해했나요? 네. 아, 입으로도 좀 여러 번 따라 해보는 게 굉장히 또 도움이 네.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진학과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숙명여대와 성신여대 그리고 경희대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대학들인지 정치훈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숙명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전형별 요소별 반영 비율을 보면요. 학교 생활기록부가 15%, 수능이 15%, 실기가 70%이고요. 총 합계 100%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숙명여대는 수시로 10명을 뽑고요. 정시 가군으로 28명을 뽑습니다. 경희대 전형별 요소별 반영 비율을 보면은 학생부가 10%, 수능이 20%, 실기 70%에서 총 100%로 뽑고요.
수시에 8명을 뽑고 정시학원에 전체가 다 69명을 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성신여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보면 수능이 30%, 그다음에 실기고사가 70%, 내신이 없죠. 여기는 총 100%를 뽑습니다. 수시에서 총은 28명을 뽑고 정시학원에서 전체 47명을 뽑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정치훈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피아노를 전공하는 이제 우리 학생에게는 앞서 소개해드린 숙명여대, 성신여대를 추천하고 또 하나를 추천한다면 서경대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서경대 기학과 선발 방법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대는 피아노 전공에 수능이 20%고요. 실기가 80%입니다. 네. 자, 이 서경대까지도 우리 선생님께서 좀 한번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수능도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실기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돼요. 네. 혹시 연습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지는데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면 연습과 공부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공통적으로 우리 음대 입시 실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다 좀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송선아 선생님 좀 조언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자, 연습과 공부를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 예체능 계열 학생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학교 수업 시간 이외에 공부와 연습 시간을 분배를 적절히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닌데요. 저도 그 과정을 겪어온 한 사람으로서 사실 근데 이때 가장 흔한 조언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험생은 시간을 쪼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교 전 시간을 이용해서 한 1시간 정도 집중해서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예고나 음악 중점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일 경우 사실 실기 시간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 연습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겨우 30분이라고 그게 별로 아닐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 될지는 예. 나중에 그게 쌓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학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듣고 이해하고 늦은 저녁 시간대를 통해서 영어 단어를 암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시도를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 네. 조언을 행동에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짜투리 시간을 알차게 활용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송선아 선생님께 이제 또 여쭙고 싶은 게 우리 학생의 장래 희망이 전문 네. 반주자가 되는 게 꿈인데 네. 우리 학생의 꿈대로 전문 반주자가 되려면 어떤 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선생님? 예. 사실 현재 국내에는 반주과 학부 과정이 충남 모건대학교에 개설되어 있고요. 예. 현 시점까지 반주 전공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피아노 전공을 학부로 하고 그리고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반주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부 과정 동안 반주 과목을 더 선택하여 듣거나 다른 악기 실기시험 그리고 오디션 등의 반주 경험을 쌓아가면서 반주자의 길을 준비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대학원 진학 시에는 기악 반주나 성악 반주 세분화되어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잘 선택해서 진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요. 사실 전문 반주자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피아노 솔로곡을 잘 치는 사람이 항상 반주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네. 피아노를 잘 못 치는 사람은 좋은 반주자가 될 수 그렇죠.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솔로곡을 접할 때에도 항상 전공생답게 기초를 튼튼히 하고 곡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악기의 곡을 듣고 소리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악기를 돋보일 수 있는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반주한다면 후에 영향력 있는 반주자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스스로가 더 관심 있는 악기를 택해서 지속적인 반주를 경험한다면 아마 그 악기에 대해서는 반주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진학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진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오늘 잘 들었죠?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해서 이번 입시에서도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피아노 전공을 희망합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피아노로 음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실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템포 유지 및 박자감, 다이나믹한 부분에 확실한 대조가 필요하고 역동적인 표현을 위해 터치와 호흡에 신경 써야 합니다. 목표 등급은 내신과 수능 모두, 국어 모두 2등급입니다. 추천 대학은 숙명여대 피아노과, 성신여대 기악과, 서경대학교 피아노 전공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음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음악치유사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음악 치료사. 어떤 걸 전공을 하고 있죠, 지금? 성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복식호흡이나 공명점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고민인데, 이런 걸 좀 여쭙고자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역시 실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치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2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음악 감상 4등급, 합창합주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모의 수능 가채점을 보면은 국어 A형에 93점, 영어 A형에 85점, 세계지리 40점, 사회문화 38점이 예상됩니다. 네, 음악 활동도 볼까요? 네, 음악 활동은 보면은 우리 학생의 음악 활동이 1학년 때 오케스트라반 동아리를 활동했고요. 2학년 때 아카펠라 동아리를 활동했고 교내 향상음악회 출연 등을 했습니다. 지망대학은 1지망에 서울대 성악과 수시를 보고 싶어 하고요. 2지망에 한양대 성악과를 보고 싶어 하고 3지망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학부 정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우리 학생의 성적과 음악 활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이제 이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영역을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1등급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A형 수능이 주로 예체능 학생들이 많이 보는 관계로 크게 변별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1등급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은 과목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가 남아있고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내신을 조금 더 노력해서 올린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위권 대학을 꿈꾸는 학생이기 때문에 성적 관리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성악에 대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텐데, 역시 우리 학생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성악 연습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 성악의 일부분이지만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부른 성악 함께 들어보시죠.
학생의 연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이 부른 곡은 슈만의 비트몽이라는 곡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헌정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먼저 정치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부른 이 곡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곡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곡은 리케르트 헌정이라는 시에 붙여진 곡입니다. 슈만의 피아노 스승인 클라라라는 여인한테 결혼식 전날 굉장히 험난한 고통을 이겨내고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네.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오로지 클라라를 위해서 이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헌정이라는 뜻이고요. 가고 미르테이의 꽃 중에서 첫 번째 곡이고요. 이후에 리스트가 이 곡을 편곡해서 피아노 곡으로도 많이 연주되고 있는 곡입니다. 네. 신부에게 바치는 곡이라서 그런지 멜로디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정치훈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부른 이 곡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 학생의 울림이 일단 통이 좀 있고요. 자신감이 있어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독일어 발성도 굉장히 잘 돼 있는 학생입니다. 잘 배우는. 보완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곡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학생에 긴급히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습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에 연습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고요. 연습하면서 어려운 점은 보통 음의 독일어 딕션을 맞추는 거나 아니면은 그 음에 대하여 그 피아노나 포르테 같은 음악 그거를 표현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혼자 연습할 때는. 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네. 조금 연습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고3인데. 네. 자, 이 곡의 형식은 알다시피 A, B, A 다시 스타일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A는 적극적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평온하고 조용하게 하고, 세 번째 A 다시는 A보다 조금 더 확신 있게 하고 적극적으로 노래 부르도록 해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곡의 템포도 A는 지금 템포로 하면서 두 번째 B는 템포보다 A 템포보다 늦추어서 평온한 템포로 하시고, 세 번째는 A 다시는 A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이 템포들을 맞추기도 상당히 쉽지 않고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악보에 기록된 악상교를 생각하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 악상교들이 쉬운 것 같지만 이 노래가 어렵습니다. 곡의 전체적인 느낌이 A, B, A 다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다음에 네 번째는 항상 독일어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무성음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 그 무성음이 잘 안 들립니다. 정확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 버리죠. 예를 들어서 헤르츠. 근데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헤르츠. 그냥 노래 부르다 보면 뒤에가 안 들려버려요. 헤르츠. 내가 한번 또 밤인데 또 한번 제가 한번 너무 오랜만에 해서 이거. 네네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Du meine Seele, du mein Herz. 이 소리가 들리는 거와 Herz 하면서 묵음이 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그 마지막 단어가 붙는 거와 붙지 않은 거에서 뜻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이 들리도록 해야 되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후반 부분의 고음에서 약간 흔들리는데 이거는 이제 끝까지 노래에 집중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곡의 형식에 맞게, 그리고 곡의 템포, 또 무성음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집중을 해서 후반부의 고음 부분까지 좀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보완점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이해하고 있어요? 네. 네. 선생님께서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앞서 우리 학생이 그 복식 호흡이 좀 안정되지 못하고 있고, 또 턱에 힘 빼는 방법, 또 공명점이 자주 바뀐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어떻게 좀 고쳐나가야 될까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복식호흡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복식호흡 때문에 훨씬 더 노래가 불편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식호흡이라는 거는 매일 아침에 조금씩 한 5분씩, 10분씩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 노래할 때는 복식호흡에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복식호흡을 신경 쓰면서 계속 노래를 하다 보니까 두 개가 어긋나게 되죠. 이거는 세월이 가면은 다 고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복식호흡을 생각하지 않고 노래만 집중한다면 그건 가능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공명점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빠른 템포의 곡보다는 느린 발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공명점이 분남만을 생각하면서 쭉 소리를 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턱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는 큰 소리가 아닌 가벼운 소리로요. 이 학생의 통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이 소리를 한 3분의 1 정도만 하면서 가벼운 노래소리를 막 빠르게 연습한다면 턱은 자연히 힘이 빠집니다. 근데 발성 연습을 할 때도 가볍게 빠른 템포로 연습을 자꾸 한다면은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신경을 쓰면서 턱에 더 힘이 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마다 각자의 다른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습 방법으로 시도를 하다 보면 이게 자기 방법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때 자기 방법을 습득하면 됩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복식호흡과 또 이제 발성에 대해서 네. 효과적인 조언의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이 서울대와 한양대, 이화여대 성악관인데요. 정지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전형 희망하는 대학의 서울대부터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 전형 방법으로 성악과 13명을 뽑는데요. 일단 수시로 뽑습니다. 서울대는 실기평가 100%로 1.5배수에서 5배수까지를 뽑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실기평가하고 서류평가, 내신 성적 10%를 합쳐서 종합으로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전형 방법으로 보면요. 성악과 실기 100%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수능 10%, 내신 10%, 실기 80%로 뽑게 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전형 방법으로 보면은 학생부 30%, 수능 20%, 실기 50%, 이화대학은 필기가 좀 많죠. 교과 성적 90%, 비교과 성적 10%를 반영하고요. 비교과 성적은 뭐 출석 70%, 봉사활동 30%, 봉사활동도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교과 성적은 아래에 지정된 교과 영역에서 상위 30단위 성적을 반영합니다. 모집단위 교과 영역, 음악교과도 보고요. 이화여자대학입니다. 국어교과, 수학교과, 사회교과, 과학교과, 외국어 교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치르고자 하는 서울대와 한양대, 이화여대 전형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화여대는 생각보다 학생부와 수능의 성적이 굉장히 좀 많이 포함이 네네. 되는 학교인 것 같은데, 이 학교들 외에서 어떤 대학들을 좀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대, 한양대는 이 학생의 소리가 아주 좋은 관계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화여자대학에는 지금 이제 내신과 수능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내신 성적도 낮은 과목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도 조금 낮은 과목이 지금 있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내신을 조금 더 올린다면은 뭐 이화여자도 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는데 네. 추가로 하나 대학을 더 권한다면은 연세대 성악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연세대 성악과는 학생부 10%하고 수능 20%, 실기 70%로 선발합니다. 네. 역시 실기에 좀 강점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실기의 비중이 높은 대학을 위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세요. 음악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보통 입시곡을 다 공부하잖아요. 근데 입시곡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공부하면서 연가곡집이나 뭐 좋아하는 작곡가의 곡 등을 연습하는 게 음악성에 대해 도움이 되긴 할까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입시곡만이 아닌 좀 자유곡 위주로 연습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음악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 또 시기를 봤을 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를 많은 시간만 허비하지 않는다면요. 지금 이 정도 하는 학생들이 연구하는 거는 굉장히 자기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작곡가를 찾아본다든지 이 곡을 어떤 방법으로 썼다든지, 조금 전에 말하는 비드붕도 네. 자기의 사랑하는 영예를 위해서 정말로 힘들게
승곡이거든요. 네. 사랑하는 여인이잖아요. 이 학생이 만약에 사랑을 했다면 훨씬 더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난 권하고 싶은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지금 남은 시간이 뭐 짧다면 짧고 또 충분하다면 충분할 텐데 시기별로 성악, 이 실기 연습과 수능 준비를 좀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지 선생님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성악 연습과 수능 계획을 시기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6월부터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3, 4, 5월 동안에 학생들, 고3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치기 쉬운 달입니다. 뭐 모든 학생이 다 그러겠죠. 그래서 각 대학마다 입시곡들을 또 발표하는 달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발표곡들을 빨리 찾아보고 본인들이 했던 곡인가, 하지 않았던 곡인가, 찾아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름방학이 되면은 지금까지 지친 마음과 영혼을 모두 치유하는 달입니다. 네. 그때는 이제 건강을 먼저 회복해야 되고요. 3, 4, 5, 6월에 굉장히 힘들었던 건강을 먼저 회복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실기를 방학 때 거의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2학기 수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의 완성된 노래를 하도록 방학 마지막 되기 전까지 완성을 시켜야 되고요. 마지막 이제 여름방학 이후가 되면은 이제 8월 말이고 이제 9월이 되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제 실기가 조금도 틀림이 없이 완성되게 연습도 해야 되고 반주에 맞춰서도 지금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반주자를 일찍 선정한다면은 좋은 반주자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조언이 좀 많이 도움이 됐죠? 네. 네, 앞으로 실기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음악치료사의 꿈 꼭 이룰 수 있길 바라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음악 치료사가 꿈인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전략입니다. 실기에 있어서는 발성 부분에서 느린 발성으로 천천히 연습을 하고 가벼운 소리, 빠른 템포의 발성을 가볍게 연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표 등급은 영어 1등급이고 추천 대학으로는 성악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추천해 드립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제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음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2014학년도 음대 입시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정치훈 선생님께서 간략하게나마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작년부터 서울대 입시 전형이 변화로 말미암아서 다른 대학들도 수시 비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서울 서재 몇몇 대학은 수시 전형을 벌써 발표하고 있고요. 다양한 음악 기초 지식이 기초지식을 다지면서 음악성을 많이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수시가 확대되는 것이지 수시 준비만 한다면은 정시에서는 수능이라든지 점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점수를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거에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네. 수시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정시까지 좀 긴 호흡 가지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14 미래를 여는 음대 입시를 주제로 소중한 상담 시간 마련해 주셨는데요. 정치훈 선생님 그리고 송선화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6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르고 난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